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견책이나 과태료를 넘어서 네. 정직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윤리 규정에 따른 정직은 네. 앞으로 저 변호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그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동안 변호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변호사를 못 합니다. 네. 이런 것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정직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게 있다. 몸집이 커지고 있다. 내 체급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극우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하상 변호인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뭐 매력이라든가 그런 걸 느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앞장서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는 투사처럼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하상 변호사와 이런 변호인들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감치 재판하고 할 때는 딱 문 걸어 잠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아쉽습니다. 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이 실제로 이 법원행정처가 이하상 권우현 이 변호사를 고발을 조치했다라는 거죠. 이거 직접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정과 재판장 모욕,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다. 선처 없이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정 모욕 혐의로 어제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현삼 변호사님. 이게 변호사는 법원 그리고 재판부를 약간 이제 내 의뢰인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데 재판부 혹은 법원과 함께 소송전으로 가는 상황이 있냐라는 거죠. 법정 모욕죄로 처벌받는 변호인의 경우가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좀 이례적인 경우긴 하죠. 어찌됐건 간에 법정에서 특히 형사법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연사를 하는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다고 보여지겠죠. 당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변호인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법원 재판장과 법원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엄정한 그런 처벌의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들의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치적인 그런 입장과 견해가 있는 변호인들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본인 스스로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영업 행위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단순히 그 법정에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변호인이 법정 이 모독 행위로 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있긴 있지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 특히나 이걸 저희가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고소고발에 또다시 고소고발로 맞고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저희 같이 좀 정리된 것 좀 볼까요? 처음에 시작은 감치였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처음에 시작은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나가세요 하는데 퇴정을 안 하니까 그럼 감치합니다. 감치해요. 그래서 감치 조치를 내렸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이 절차상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재집행하겠습니다. 감치 재집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변호인 측에서도 그럼 우리도 공수처로 고발할 거예요. 공수처의 직권 남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법원행정처가 또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감치, 고발, 여기에 맞고발
오고 가고 이런 상황 자체가 거의 초유의 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여기 법원 행정처장이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고 지금 돼 있죠.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고발을 했어요. 서울시면 같이 볼까요? 네. 법원 행정처장이 이례적으로 김용현 변호인을 직접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송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사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네.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여러 가지로 사법행정에 관해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례로 법관징계법에 따라서 법관을 징계했을 때 그 징계에 관한 취소 소송은 피고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법률상 대표자 비슷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법원 행정처장이 고발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법정 모독 행위를 법원 전체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아마도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감치, 징계, 처벌 3종 세트가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정 내에서 법정 모욕을 하거나 법정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감치도할 수 있고 또 형법 138조에 따라서 처벌도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네. 감치도하고 형사처벌도 했을 때 이게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이 이렇게 직접 고발도 하고 또 변협에 징계도 요구하는 초강경 카드를 뽑아둔 이상 네. 이것은 아마 검찰도 법원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변호인들은 앞으로 감치, 징계, 처벌 모두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법원 행정처장까지 이례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고소고발을 한 게 바로 어제 고소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처음 해본 그 첫날 감취되고 집으로 와서 한 그 유튜브 방송만 그 발언만 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도까지 강경하게 갔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사이에 유튜브 방송을 이 변호인단이 또 합니다. 지난 23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사법부와 판사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피고인들을 핍박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두려고 하는 놈들이 저게 판사놈들입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저자가.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사람한테 자빠집니다. 진짜 욕을 안 들어먹어서 저더러 욕했다 말했다 그러는데 저는 욕한 게 아니라 저 놈을 조롱하고 비판한 것 뿐이에요. 이놈을. 이놈을 조롱해.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 같은. 윤경호 의원님. 이 정도쯤 되면 이거는 고소고발 해줘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법원 쪽에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는 게 미디어라는 게 저 유튜브 방송 자체가 사실상 미디어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개인 유튜브지만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책임은 그러면 어디까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하나 던지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저는 아까 감치 그 이후에 처벌이라고 송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네. 변호사는 자격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과연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맞는 건가?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정권에 항거한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네. 징벌을 했어요. 자격을 아예 박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변호사 협회라는 곳을 통한 자율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고발을 하면서 쓴 표현 중에는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재발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변호사 자격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죽하면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겠느냐. 이게 지금 재발될 가능성도 좀 엿보이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제 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정 모독 혐의로 이거 지금 저희가 고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어젯밤 이하상 변호사 또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 룰은 간단합니다. 핍박받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거죠. 대신 우리가 피를 흘린다.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요즘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막 전화도 많이 와요. 괜찮냐고. 뭐 적들이 핍박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그러나 저희들이 룰은 계속 지켜갑니다. 우리 이진관 판사, 또 그다음에 천대엽 처장 두 사람도 핍박은 저만 하면 됩니다. 우리 후배들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을 건드리면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관 판사나 우리 천대엽 처장까지 나서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상대를 해주시니 저희들 뭐 몸집만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매순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일, 뭔가 좀 거룩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젯밤 어떻게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이 바로 유튜브에서 하는 이 발언들을 제가 좀 직접 보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이진관 판사 천대엽 처장 핍박은 저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배들 건드리면 후과가 어떻게 될지 보장을 못합니다. 나서서 저희들을 상대해 주시니 몸집만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김철현 위원님. 후배들 건드리고 후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보장 못해요. 나도 몰라요. 라고 얘기해서 후과, 뭐 어떤 후과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저 변호사님이 보니까 조금 계산된 그리고 고의적인 좀 도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현 어떤 변호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타겟은 뭐냐니까 한덕수 재판장인 이진관 판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김영현 어떤 피고인의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 굉장히 조금 말랑말랑하게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도 다 수용을 하고 하는데 이진관 판사는 굉장히 엄정하고 단호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진관 판사에 대한 타겟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 계산된 도발이라고 하는 게 보면 결국은 본인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굉장히 본인이 몸집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보면은 정광훈 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 관종적인 측면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게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김영현 재판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리적으로는 다투기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 이걸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이번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게 되면서 이진관 재판장을 비롯한 내란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재판장들이 결국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판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 본인이 앞으로 이런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론 재판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보면 이진관 판사가 감치를 재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맞서겠다고 하는 거는 네. 그 본인의 감치가 되면 김영현 재판에 영향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김영현 지금 장관의 재판에는 지금 5분 정도의 어떤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한 2분 정도가 주신문 어떤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이 감치가 되면 김영현 재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아하. 나중에 어떤 만약에 어떤 1월 달이나 이때 판결이 나왔을 때 1심 네. 판결이 나왔을 때 나는 변호인의 저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상당히 이하상 변호사 상당히 조금 계산된 그리고 고의적인 도발을 계속적으로 재판부에 하고 있고 오히려 법원 행정처장이 여기에 말려든 게 아닌가. 저는 지금은 김영현 재판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네.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현명한 정부적 판단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부러 전략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까 직접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희 몸집만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쁨입니다라고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현산 변호사님. 몸집이 커지고 있다. 내 체급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극우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하상 변호인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뭐 매력이라든가 그런 걸 느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앞장서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는 투사처럼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하상 변호사와 이런 변호인들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1심입니다. 1심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앞으로 남아있는 항소심 법원,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기어지는 이런 연속되는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변호인단은 끝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도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법원 행정처 말고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도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원 심리방해, 재판장 인신공격 등의 이유로 이하상, 권현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 문제 있어요. 이거 징계하셔야 됩니다라고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변호사협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성영훈 변호사님, 이쯤 되면 사실 징계 수위가 낮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느 정도의 징계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것은 대한변협이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단 대다수 변호사들이 저것은 변호사 윤리의 선을 현저히 넘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징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하게 되면은 법원과 변호사협회 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견책이나 과태료를 넘어서 네. 정직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윤리 규정에 따른 정직은 네. 앞으로 저 변호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그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동안 변호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변호사를 못 합니다. 네. 이런 것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정직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